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함께 언박싱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로 미음사 온라인 패밀리데이 언박싱입니다. 이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하자면 미음사에서 여는 세일 행사 같은 건데요. 미음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기본 10% 할인에 최대 30%까지 포인트 차감을 추가로 해서 이제 새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예요.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구매를 했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박스가 왔는데요.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가을 책하울 영상을 올려서 이 책들은 그냥 나중에 요즘 책 영상에서 한꺼번에 좀 같이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했고 언박싱을 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책 관련한 영상은 이렇게 하울 비슷한 영상을 연달아 좀 올리게 됐어요. 근데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. 자제했어요. 안에 무슨 책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세계문학전집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책을 샀습니다. 에드거 앨런 포 작가의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. 이 책은 정말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에요. 환상문학, 그리고 공포문학의 선구자와도 같은 작가이고 또 그런 작품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근데 어째서인지 제가 지금까지 읽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샀습니다. 뭔가 표지부터 되게 오싹하고 좀 기묘한 느낌이 들죠. 안에 목차를 보면은 아이고야 꽤 많은 작품들이 들어있는데 대표작인 검은 고양이나 어셔가의 몰락 등을 포함해서 총 이게 몇 편이냐? 14편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. 책 뒤에 소개 문구를 보면은 또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어긋나고 음습한 세계관, 이야기마다 서린 광기, 어두운 상상력 등의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사서 들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보니까 이 책 완독본 오디오북이 있더라고요.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이 책은 좀 침묵 속에서 읽고 싶었어요. 누군가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두운 밤에 책상 스탠드 하나만 켜두고 제 마음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?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이 어떤 경계,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이라든지 혹은 정신이 막 분열되거나 광기가 발현되거나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심리 묘사를 되게 탁월하게 한 작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이랄지 혹은 제 안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목소리 약간 그런 거에 의존하면서 책을 읽고 싶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귀로 듣는 오디오북이 아니라 활자로 보고 읽는 종이책으로 구매를 했고요.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표지의 어떤 색감의 조합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독특하기도 하면서 눈길을 확 사로잡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세계 시인선에서 한 권 구매를 했는데 바로 강렬한 레드가 돋보이는 이 책입니다. 크리스티나 로세티라는 시인의 고블린 도깨비 시장이라는 책이고요. 사실 이 시인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. 근데 우연히 그 미음사 SNS를 보다가 이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봤는데 우선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시인이라고 하고요. 제가 책 소개를 읽으면서 딱 꽂혔던 표현은 전통적이고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매력과 긴장이라는 거였습니다.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 이미지들이 시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제목이 고블린 도깨비 시장이잖아요. 이것부터 뭔가 동화적이고 환상적이다 싶어서 더 흥미가 가더라고요. 그리고 책 안에 이런 식으로 그림도 몇 점이 실려 있거든요. 이 시인이 라파엘 전파와 교류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같은 일원이자 오빠이자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를 비롯해서 라파엘 전파의 화가들이 그린 작품이 이 책 안에 몇 점 실려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나중에 전자책으로 나오게 되면 전자책으로 살까 했는데 그림이 있다는 설명을 보고 그러면은 종이책으로 읽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종이책으로 사게 됐습니다. 책의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요. 글자만으로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이 겉표지를 벗겨보면 안에 이렇게 강렬하고 멋있네요.
무엇보다도 이렇게 빨간색이 정말 강렬한 레드라서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해서 세계 시인선에서 이 책을 구매를 했고, 다음으로 산 책은 모던 클래식 중에 한 권입니다. 바로 이 책인데요. 조너선 사프란 포어 작가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9.11 사건을 배경으로 어린 화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책 소개를 보면 9.11 테러 때 세상을 떠난 아빠의 유품 속에 있던 열쇠, 그 열쇠의 정체를 밝혀내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궁금하고 좀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텍스트와 여백을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. 주인공이 9살의 어린 소년이고 또 특유의 어떤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게 텍스트 구성을 좀 독특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. 지금 이렇게 그냥 쓱 훑어봤는데 직접 동그라미를 그러니까 펜으로 직접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것 같은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리고 글자가 독특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페이지가 꽤 많은데 텍스트를 배열하고 여백을 적절히 활용하는 건 역시 소설을 쓸 때 하나의 중요한 장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을 그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. 근데 이 책은 문장 배치와 문단 나눔을 어떻게 하느냐를 넘어서 아예 한 페이지 전체에 그런 효과를 주거나 혹은 사진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좀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책에 대해서 좋은 평도 많이 들었고 저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책이에요. 근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패밀리데이 때도 알고 있었고 재작년 패밀리데이 때도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야 사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도 드디어 이 책을 사게 됐습니다. 이 모던 클래식 특유의 이 깔끔한 표지 디자인, 미능사의 이런 시리즈 책들이 다 표지가 깔끔해서 그리고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얘도 참 많이 사고 싶어요. 많이 읽고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저도 이 책을 드디어 사게 됐고 마지막으로 산 책은 한국 작가의 에세이입니다. 이 책인데요. 김민지 작가의 카레 만드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세미콜론의 띵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띵 시리즈는 음식과 요리에 관한 에세이를 내는 시리즈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 카레에 관한 책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샀습니다. 일러스트가 되게 귀엽죠, 이 표지가. 책 소개를 보니까 작가님이 카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이 가게의 시작이 작가님의 최애 아이돌 엑소 세훈 씨의 반려견 비비의 얼굴 모양으로 만든 카레였다고 합니다. 이 비비 카레로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인지 여기 엑소 세훈 비비 추천이라고 적혀 있어요. 이 책 뒤에 엑소 세훈 씨의 그 추천사가 쓰여 있거든요. 이 책에 세훈 씨의 추천사가 있다는 거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기는 알았어요. 근데 사실 그때는 이 배경까지는 모르는 상태였어가지고 아는 사람인가? 아니면 이분이 카레를 되게 좋아하시나?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 표지에 이 강아지도 작가님이 키우시는 반려견인 줄 알았어요. 그래도 뭐 카레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일단 주문하긴 했는데 사실 책을 사고 나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책 소개를 더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근데 제가 카레를 특히 좋아하거나 혹은 뭐 많이 먹거나 이런 편은 아니에요. 그냥 뭐 평균적으로 그냥 먹고 싶을 때 가끔 먹는 정도인데 이상하게 카레에 관한 책을 내가 읽겠어 하고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는 게 아닌데도 그냥 카레에 관한 책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접하면 한 번 더 관심이 가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급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오뚜기 3분 카레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익숙한 음식이 됐지만 온갖 향신료의 종류와 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카레의 넓은 세계를 생각하면 또 낯선 음식 같기도 하고 그런 오묘한 매력이 있는 음식인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런 카레의 매력과 더불어서 일상에 좀 유쾌한 기운을 전해줄 것 같더라고요. 책 소개를 읽어보니까. 그래서 아직은 안 읽어봤지만 그래도 그러리라 기대를 하고 사봤습니다. 근데 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돈가스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져요. 먹고 싶다. 내일 먹을까? 아무튼 그래서 이 책 샀습니다. 이렇게 해서 4권을 샀는데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컬러 테마가 있는 것 같네요. 의도한 건 아닌데 핑크색과 레드 이런 조합?
예쁘다. 일단은 제 책장의 여백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사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이 책들도 부지런히 읽어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, 얼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음사 패밀리데이 때 산 이 4권의 책들을 보여드렸는데요. 아마 올해 올리는 마지막 책 하울 및 책 언박싱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남은 한 달 동안 또 책을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만드는 거는 아마 내년 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책 영상에 있어서는.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막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막 이만큼 책을 막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거야 이러면서 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 생각으로는 그렇고요.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말하니까 한 해가 끝나가는 것 같기는 하네요. 갑자기 실감이 확 나는데 다들 책과 함께 포근하고 기분 좋은 연말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예쁘긴 하다. 책 등 색깔 이렇게 맞춘 거. 맞추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맞춰진 거. 네,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빠이.